안녕하세요. 딸 같은 며느리 타령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질려서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차였고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볼까 하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게 참으로 씁쓸하네요. 사실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결혼은 남편하고 둘만 잘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남편하고는 친구 소개로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남편은 9시까지 출근해 6시에 말 그대로 칼퇴를 하는 비교적 널널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출장도 다니고 필요하면 토요일에도 나가야 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도 위로가 된다고 해야 할지 덕분에 돈은 제가 더 많이 벌었습니다. 2배까지는 아니어도 확연한 차이가 날 만큼요. 물론 연애하는 동안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제가 능력 있어 좋다며 부러워하기도 했고 동시에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달까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이런 저를 상대로 자격지심 같은 거 없이 인정해주는 남편이 좋았네요. 그래서 별탈 없이 연애하다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고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특별히 받은 건 없습니다. 일단 양가 형편이 어렵고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고요. 남편도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모은 돈도 있었고 그래서 양가에 굳이 손을 벌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세상에 공짜 없다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저도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하도 졸라서 시댁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과 가족 모임 같은 자리 말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들이 딸이 없어 그렇다며 제가 이제 당신들 딸이나 마찬가지니 어쩌니 하기 일쑤셨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머님도 아버님도 도대체 딸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 걸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때였어요. 어머님 아버님을 3번째 만나는 날이기도 했죠. 남편이 본가로 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자고 하도 성화길래 내키진 않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 시댁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아했습니다.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장 안 봐왔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어머님 생신이라고 초대를 받아서 온 건데 무슨 장을 안 봐왔냐는 건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도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으로 똑같이 절 한번 보고는 어머님더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묻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려다가 멈칫하시더니 아니다 됐다 하시고는 그럼 점심은 나가서 먹자 그러시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분위기 돌아가는 게 꼭 마치 제가 뭘 실수한 것처럼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 근처에 있는 갈비집에서 점심을 먹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와 제가 사간 케이크 나눠 먹고 그랬네요. 그런데 1년 뒤 저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처음 돌아온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생신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저나 남편이나 직장 생활을 하니 평일에 시댁을 간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더러 주말에 내려가서 외식하고 오자고 하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누고 이틀 뒤인가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수요일에 그러면 휴가를 내는 거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왜 내냐고 하니까 당신 생일인데 생일상 안 차릴 거냐고 퇴근하고 와서 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신상을 차려야 하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딸 있는 집들은 다 딸들이 지부모 생일상 차려주고 그러잖니? 하고 말씀하시대요. 글쎄요. 저도 한두 번 해드린 적은 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바빠진 이후로는 그렇게까진 못 해드렸거든요. 오히려 해드릴까 해도 친정부모님이 피곤한데 못하러 하냐며 나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하시는 편이셨죠. 그래서 제가 웃으며 어머님더러 그런 딸들도 있고 아닌 딸들도 있겠죠. 근데 전 아니에요. 그리고 휴가도 못 내고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서운하다 하시대요. 당신은 저를 딸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당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면서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결혼한 첫 해기도 했고 저도 어쨌든 나름 내공이 없었다고 해야 할지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죄송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마음이 상하셨는지 됐다 하시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대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 당일 전화드리고 계좌로 용돈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축하는 주말에 내려가서 해드릴게요 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어찌나 크게 말씀을 하시는지 스피커폰도 아닌데 남편 핸드폰 너머로 어머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어머님께서는 걔는 결혼 전에도 CM이 될 사람 생일인데 미역국 하나 끓일 생각도 안 하더니 결혼을 해도 어째 달라지는 게 없냐면서 제 흉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제 편을 들기는커녕 아직 센스가 없어서 그런 거라며 마음 넓은 우리 엄마가 이해해 그러고 있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얼마 안가 전화가 끊어지고 제가 남편더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와이프 흉을 보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런 말씀 마시라 하고 내 입장을 대변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그리고 어머님 생신상 차리는 거랑 센스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딸 같은 며느리가 돼달라고 하시지 않았냐며 저더러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 했어야지 한다고 해놓고 이러면 어떡하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도대체 딸 같은 며느리가 뭐냐고 되물었어요.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도대체 딸 같은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장모님한테 하는 만큼만 어머님한테 해드리면 되는데 그게 어렵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더러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 얼마나 공들이고 정성을 다하셨는지 당신이 알기나 하냐 했어요. 말이 좋아 딸 같은 며느리지. 어머님부터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한테 해주듯이 대해주질 않으시는데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딨냐고 소리를 질렀죠.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지병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니었는데 그게 어느샌가 쌓이고 쌓였던 건지 한 3일 야근까지 하고 나니까 정말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퇴근길에 회사 앞에서 쓰러진 걸 지나가던 타부서 직원이 병원에 데려다 줬죠. 그리고 그 직원이 저희 남편한테 연락해서 남편도 바로 병원으로 왔고요. 병원에서는 입원하라는데 그냥 링거만 맞고 왔어요. 그래도 집에 오니까 밤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튿날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얘기를 한 건지 제가 쓰러져서 링거 맞고 한 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괜찮냐는 말은 한마디 없으시고 그 시간에 퇴근해서 쉬는 남편까지 불러내야 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가뜩이나 걸핏하면 회사 일 핑계로 남편 저녁 안 차려주고 하는 거 그간 마음에 안 드셨다며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하냐고 이참에 관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대요. 그냥 그때 마음이 좀 차게 식었다고 해야 할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걸핏하면 딸 같은 며느리 타령이시니 그게 솔직히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아무튼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므로 시부모님과는 가깝고도 먼 사이처럼 그럭저럭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대변해 줄 거라는 일말의 기대랄지 희망이랄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2주 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목욕탕에 가셨다가 넘어지셨다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제 탓을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 딸 아니면 며느리랑 오는데 저는 생전 당신더러 목욕탕 같이 가자 소리 한 번을 안 한다며 그날도 당신이 정말 남들 보기 창피한데 하도 갑갑해서 혼자 가셨다나요? 그리고 그렇게 가신 목욕탕에서 넘어지셨으니 그게 결국 제 탓이란 거였죠. 황당하고 억울한데 그렇다고 아픈 어머님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어서 일단은 그냥 죄송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어머님께서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병원에서 한 달 정도는 입원을 해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퇴원한 이후로도 한동안은 목발 보행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한 생각은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겠구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지.
제가 뭘 더 해드릴 상황도 아니었기에 다른 생각은 솔직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얘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저더러 그러면 어머님 병간호를 제가 좀 해드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황당했죠. 간병인 쓰면 되는 걸 왜 나한테 부담을 주나 싶은 게 순간 짜증도 났고요. 하지만 짜증은 눌러 참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으니 간병인 쓰자고 했어요. 듣자 하니 어머님 앞으로 보험도 있고 그래서 간병인 비용이 감당 못할 정도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어머님을 남의 손에 맡기냐면서 저더러 요새 뉴스도 안 보냐고 타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장모님이 이렇게 다치셨어도 제가 간병인 쓰자고 했겠냐입니다. 솔직히 이때는 기도 안 차더라고요. 일단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다치셨으면 저는 제 어머니니까 당연히 제가 하려고 들지 남편한테 병간호를 부탁한다는 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 생각을 그대로 전했어요. 남의 손에 맡기기 싫으면 당신이 직접 병간호 해드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병간호 같은 건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남자라서 병간호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엄마 병간호 하는데 남자 여자를 왜 따지나? 웃기지도 않더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더러 이참에 휴직하고 어머님 좀 봐달라며 저를 졸랐습니다. 이참에 딸 같은 며느리도 되어드리면 점수도 따고 좋을 것 같다면서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그놈의 딸 같은 며느리. 제가 남편더러 됐다고 그만 좀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차피 내가 당신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으니까 내가 생활비 벌어올 테니 당신이 휴직하고 어머님 병간호 하라 했네요.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면 저는 남편이 저한테 고마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싫답니다. 아니, 간병인도 싫고 자기가 하기도 싫으니 저더러 하라는 건 솔직히 몸으로 고생하는 일은 제가 다 하고 생색은 자기가 내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남편과 지독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설명도 해보고 어르고 달래도 봤는데 병간호는 며느리 몫이라는 그리고 어머님한테 친정어머니한테 해드리듯 해달라는 그 이상한 남편의 사고방식이 도통 변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입에서 이혼하자 소리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한다는 말이 저처럼 이기적이고 정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면서 그러자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이혼은 못 해주겠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기 싫어서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자기는 이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말이 솔직히 어머님이 그러시더래요. 옆병상에도 어머님하고 비슷한 연배의 여자분이 입원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젊은 여자가 하나 딱 붙어서 그렇게 밤낮으로 헌신적이더랍니다. 그래서 딸이냐고 물어보니 며느리라고 하더라며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다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머님이 남편한테 하시면서 당신이 뭘 그렇게 며느리인 저한테 잘못했길래 걔는 그렇게 철벽을 치냐 선을 긋냐 서운하다 하시더래요.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 남편은 뭐 죄송스러워서 할 말이 없었다나요? 제가 여기까지 듣고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살갑지 않은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죄송하단 소리였냐 뭐냐?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따지지 말라면서 말을 이어가기를 정말 휴직하고 간병하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너무 단호하게 안 하겠다 하니까 그 고집을 꺾어놓고 싶었다나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말이라도 그래 내가 할게 해줬으면 했답니다. 그러면 뭐 평생 저를 떠받들고 살 생각이었다나 어쨌다나 하는데 남편의 변명이라고 해야 할지 정말 듣고 있는데 구질구질하고 짜증나대요. 어쨌든 저를 떠받다는 사실도 마음에 안 들고 애시당초 이혼을 안 할 거면 처음에 제가 이혼 얘기 꺼냈을 때 이혼은 안 한다고 딱 자르던가 그때는 지도 그러자고 이혼하자고 같이 난리더니 이제 와서 왜 마음이 바뀌었나 싶은 게 찝찝하기도 하고 생각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건 바로 이틀 전 남편 앞으로 온 어머님의 문자를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들하는 만큼의 며느리 도리는 해왔거든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카드빚도 남편과 함께 갚아드리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문자로 제 욕을 얼마나 하시던지 심지어 저를 걸레에다 비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저를 이따위로 키운 부모가 문제라며 저희 친정부모님한테도 온갖 쌍욕을 퍼붓고 계셨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문자를 받은 남편이 자기가 조만간 기회를 봐서 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친정부모님한테도 자기가 조만간 기회를 봐서 한번 들이받을 거라면서, 그 문자를 보고 나니까 소름도 끼치고 이딴 계획이 있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건가 싶고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모든 문자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이건 이제 제 이혼의 증거가 되어 남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정말 넌더리가 나네요. 빨리 이 거지 같은 연을 끝내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